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기업들의 새판짜기 바람이 거셉니다. 뭉치고 쪼개고 예상을 깬 합정 연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경과 기대 효과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수영 기자. 이번 SK텔레콤과 카카오의 동맹이 주목을 끄는 것은 두 회사가 라이벌이었기 때문인데, 자, 소위 말해 적이었던 두 회사가 왜 손을 잡은 걸까요? 네, 혼자만의 힘으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공룡들에 맞서 싸우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실려 있습니다. 네. 업계 1위끼리 뭉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건데요. 최태원 회장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요. 네. 5G 시대를 맞아서 SK텔레콤은 시장 창출이 절실했고 또 카카오는 모빌리티와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과 애플이 굉장히 경쟁 상태에서 서로 소송 등도 많이 벌였습니다만 최근에 서로의 기술과 콘텐츠를 교환하면서 많은 수요층을 새로 개발을 하고 외연 확대에 굉장히 큰 도움을 보는 사례로 봤을 때 카카오와 SKT도 그러한 목적, 즉 플랫폼의 거대화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굉장히 방점을 둔. 자, 그래서 SK텔레콤과 카카오 측의 서로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먼저 SK텔레콤은 왜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SK텔레콤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콘텐츠와 이커머스 부분에서 협력이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콘텐츠 부분부터 짚어보면요. SK텔레콤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를 출범시켰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틀어줄 콘텐츠가 부족했는데 카카오는 웹툰과 드라마 등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네. 또 SK텔레콤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공룡에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부분의 협력 방안은 같이 들어보시죠. 단기적으로는 11번가에서 지금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하기 버튼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 선물하기 버튼이 들어가서 바로 지인한테 선물을 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카카오 선물하기 할 때도 상품 소식이나 이런 걸 할 때 11번가 영향을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카카오 측은 뭐라던가요? 네, 카카오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는 말을 해줬는데요. 네. 정보통신 기술과 5G에서 어떤 신사업을 해나갈지 R&D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미래사업 구상은 이번 달에 처음 열릴 시너지 협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예정인데요. 카카오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죠.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자, 예상되는 시너지나 기대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음원에서는 플로와 멜론이 있고 또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티맵과 카카오택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는 상호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같이 들어보시죠. 각 업계 1위 사업자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주력 사업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의 컨텐츠 서비스를 SKT의 플랫폼에서 이용을 한다라든지, 양사의 AI 협력으로 티맵 이용자가 카카오의 컨텐츠를 불러와서 서비스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상호 협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도 손잡은 지 2년이 넘었는데요. 자, 김 기자. 네. 두 회사가 동맹을 맺은 이후에 어떤 효과,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얼마 뒤에 미래에셋대우의 금융 서비스를 네이버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두 회사는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7월 미래에셋대우가 5천억 원을 투자한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번 달 1일 출범했습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협력해 미래 금융 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합정 연행이 그 기대만큼의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기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는 특히 코웨이를 인수하려는 넷마블에 많은데요.
게임 산업이 성장 한계에 이르자 넷마블이 어쩔 수 없이 렌탈 산업에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게임 산업 위기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데요. 넷마블 말고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 간 협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인데요. 자, 하지만 이런 성장 동력을 찾는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망한 사업을 인수해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독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검색에서 구글에 밀린 야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2012년부터 유망한 50여 개의 기업을 총 23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대부분이 실패하면서 결국 야후는 버라이즌에 매각됐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초대형 M&A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1995년 3억 8천만 달러에 세계 6위 PC 업체 AST를 인수했지만 직원들과 마찰, 신제품 출시 지연, 여기에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변수 때문에 기업 인수가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